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저희 딸이 어릴 때 육지 쪽으로 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서울로 놀러를 갔고 동대문 시장 쪽을 구경하다가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찾고 싶었던 딸. 저는 딸은 무조건 육지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주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육지로 왔죠. 그리고 혹시 서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딸을 봤다는 전화가 자주 왔지만 다 허탕이었고 딸을 닮은 사람을 봤다면서 어디에 맡겼다 해서 가보면 그저 비슷하게 생긴 아이였죠. 여보, 정말 10년을 찾아 헤맸지만 혹시 우리 땡땡이 그때 납치를 당했다던가 죽은 것은 아니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지친다. 정말 지쳤지만 어디선가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으니 계속 힘을 내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힘을 내서 계속해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줌마, 내가 여기 전단지 붙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딸내미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없는 거면 없는 거죠. 그만 좀 해요. 딸 잃어버린 심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고 전단지 잠깐 붙이자는 거를 이해 못 해주고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딸 찾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가입해 있는 미아아동 찾기 단체에도 지하철 광고판으로도 알려보자고 해서 전광판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 육지엔 아이가 없는 걸까요? 저희는 조금 마음을 비우기로 하고 육지 쪽에서 친척분들께 부탁드리고 다시 제주도 쪽으로 집을 사서 제주도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딸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어떡해 정말. 제주도에는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서울로 갈 때 꼭 딸 찾아서 같이 돌아오겠다 했던 저희인데 10년 가까이 돼도 딸을 못 찾고 그냥 제주도로 다시 내려오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이 몹쓸 허위 정보는 계속 왔어요. 사실 본인이 지난 세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잃어버리신 딸인 줄 몰랐다는 전화. 어디서 비슷하게 생긴 애를 봐서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 다 가보니 그저 비슷하게 생긴 애거나 돈을 바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었죠. 저희 부부는 다시 고향인 제주도에 가서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허위 제보인가.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장 쪽에서 가다가 저희는 정말 딸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저희 딸이 입었던 옷의 사진들도 알고 그리고 저희 딸 가방 속에 들어있던 물건들도 알고 정말 저희 딸이 아닐까 하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딸하고 정말 닮은 여자에게 지금 어딨냐고 물은 순간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하고 정말 닮은 여자가 있는 곳은 남편의 전 아내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딸 정말 열심히 찾는 거 아는데 이제야 제보해서 말 못했어요. 미안해요. 이런 내 말도 결국 변명이겠죠.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당신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홧김에 이 아이를 데려왔던 거죠. 그런데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되기 전에 당신이 알아버렸네. 나 경찰에 물어버려도 좋아요. 내가 잘못했던 거니까. 저는 아이를 찾아서 몇 년을 헤맸는데 이 여자가 정말 미쳤나 싶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제주도에 와서 다시 딸을 찾아서 기쁨도 잠시. 정말 이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여자를 바로 경찰에 알렸습니다. 아줌마, 이 아줌마는 몇 년 동안 본인을 찾아다녔다는데 심지어 서로 아는 사이예요? 미안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사과해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죄 좀 덜 줘. 처음에는 저에게 제대로 사과했던 이 아줌마. 하지만 경찰서에 가고 나서 이 아줌마는 저에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 잃어버린 거 본인이 몇 년 동안 키워줬는데 감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정말 너무 어이없는 상황. 정말 이 아줌마 이거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 아줌마에게 사정없이 싸대기를 갈기고 침을 뱉어줬습니다. 뭐 이런 개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당신이 우리에 납치한 거잖아. 내가 좋게 말하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지?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될 상황 안 만들려고 욕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당신 보니까 욕이랑 때리는 거 아끼지 말아야겠네. 나도 엿대는 상황이 있어도 당신은 꼭 패고 가야겠어. 저는 정말 사정없이 이 아줌마에게 싸대기를 날렸고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 신고 있던 구두까지 벗어서 때렸습니다. 물론 경찰분들이 절 말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도 제 분한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시는 것 같더군요. 주체 못하고 있는 저에게 한 경찰분이 말리면서 이러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더 화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결국 이 아줌마를 신고할 수 있었고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결과는 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임이고 아이를 원했다는 이유로 땡땡땡씨를 유괴하였으며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괴 후 키웠다. 유괴 및 납치죄에 대해서는 본디 10년형을 내려야 하지만 본 법정은 유괴 및 납치 후에 아이에 대한 학대가 없었다는 점과 신탈처럼 보살펴줬다는 점에 형을 감량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8년형을 선고한다. 8년형이라니. 키워줬다는 이유만으로 8년형이라니. 전 정말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았고 순간 제 앞에 세상이 삥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정에서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에 저는 깼어요. 일어나 보니 옆에는 딸이 울다 잠들었는지 눈이 잔뜩 젖어서 잠들어 있었죠. 아, 엄마, 깼어? 너 울었니? 눈이 빨개. 얼마나 울었는지 딸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줌마 나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았어. 내일 얼마나 맞았는데. 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밖에 나가서 친구는 만나서 뭐하냐. 친구 생기면 원래 엄마 찾겠다고 나서지 않을 거냐 하면서 난 집에서만 자랐어. 어디 놀러를 가는 것도 꼭 그 아줌마와 함께였고 화장실 이런 거 한번 가는 것도 감시당했어. 학대를 안 했다고? 매 순간순간이 학대였어. 재판은 총 3심.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학대를 당했었다는 정확한 정황이 없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지 또한 부모 및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그 인간은 결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 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그 인간이 어디 교도소 쪽으로 가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저는 거기 교도소장이 제 친구의 남편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참에 우리 남편 통해서 그 새끼 좀 제대로 참교육해주자. 저는 교도소장을 통해서 우리 딸을 납치했던 그 아줌마를 교도소에서 가장 미친 무서운 인간들만 있다는 방에 넣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분들이 신고식 좀 제대로 해줬겠죠. 아, 그 아줌마 신고식 아주 제대로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소란 났길래 가보니까 흠씬 얻어맞고 있던데. 저희 원칙이 원칙이니까 증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엄청 맞았어요. 저는 그 뒤로도 이 아줌마가 뭐만 조금 잘못할 때마다 엄청 맞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도소장을 시켜서 이 아줌마가 뭐라도 잘못하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주 제대로 쪽팔림을 주라고 말했죠. 결국 근로시간에 옷 만드는 걸 잘 못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혼났고 그 아줌마는 왜 본인한테 그러냐면서 소리소리 지르다가 더 혼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 아줌마가 출소할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 괴롭혀 먹으면서 제대로 참교육해 주려고 합니다. 10년간을 찾아 헤매다가 포기하고 다시 제주도에 와서 찾은 우리 딸. 저는 지금은 우리 딸과 계속해서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